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 이 회장의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와 오늘 공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이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밝힌 이 준법감시 제도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삼성 변호인단에서 1명, 특검에서 1명 이렇게 이달 말까지 각각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을 맡은 정준영 재판장은 치료적 사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의 목적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문심리위원 제도도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서 다음에 이런 뇌물 압력 등을 왔을 때 억제하는 데 문제를 치료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판부의 입장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그리고 최고 재벌 총수 간의 사건이 라면서 이 준법감시 제도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준법감시 제도 하나만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런 입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외부의 시선도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특검은 국정농단 혐의 입증을 위해선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따져봐야 할 게 전문심리위원 제도 구성을 놓고 이 공방이 이뤄지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는데요.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특검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